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라인업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패드 라인업 정리 영상과 같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쓰러져가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태블릿, 그러니까 이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올렸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태블릿은 아이패드다 라는 공식을 깨게 되는 그런 히트작을 내놓은 제품군입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 S7 시리즈, 그 제품이 빅히트를 쳤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에도 대화면 태블릿도 있고 고성능 태블릿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를 할 대상은 삼성 공홈에서 현재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S 시리즈를 보면 S8 울트라 14.6인치 그리고 S8 플러스가 12.4인치, 이 두 제품이 대화면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로 보면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 해당을 한다고 봅니다. 12.9인치 모델이 14.6인치에 해당을 하고 11인치 모델이 12.4인치 모델에 해당을 하게끔 1대1 매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S8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S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도 LCD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OLED를 탑재하고 있는 플러스와 울트라와는 약간 끝나누기가 존재를 합니다. AM OLED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은 S8 울트라 그리고 S8 플러스 두 모델이 유일해요. S8, S7 FE 그리고 그 이하 S6 라이트, A라인, 이쪽은 다 LCD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삼성 태블릿의 대표죠. S8 울트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와이파이 모델이지만 512기가를 탑재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사양의 제품입니다. 16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어요. 128기가 같은 경우가 램이 8기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256기가 같은 경우가 12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롬은 저장 장치, 어플을 설치하고 사진, 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을 수 있느냐가 256, 512, 128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때 메모리를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냐 결정하는 게 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512기가를 선택한 사람들은 갤럭시 탭 울트라를 좀 하드하게 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램을 좀 늘려줬고, 128기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S8 울트라의 큰 화면을 활용을 하지만 멀티태스킹에 있어서 하드하게 동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건지 8기가 램을 넣어줬어요. 좋게 생각을 하면 이렇지만 사실은 램 장사를 한 거죠. AP는 스냅드래곤 8 Gen 1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WQXGA 플러스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11200mAh를 가지고 있고요. HDR10 플러스와 DCI P3 색 영역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HDR이라는 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어두운 곳은 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좀 더 밝게 색을 표현하는 영역을 넓혀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화면이 시원시원해요. 그 이유가 베젤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1대1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이 확실히 베젤이 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꼭 그럼 장점이냐? 맞긴 한데 노치가 거슬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약간 간섭이 생겨요. 그림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좌측 정렬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화면 회전을 이쪽으로 돌려서 봅니다. 간섭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경우는 45W급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 아트뮤 제품에서 20W급, 25W급, 그리고 100W급으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완충까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원 UI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태스크바 기능이 생겼는데요. 옵션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 비활성을 하면 오른쪽에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길게 눌러 표시 및 숨기기, 길게 누르면 들어가고 길게 누르면 나와요. 이 기능이 멀티태스킹을 할 때 화면을 넓게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도 작업 표시줄을 숨겨서 쓰거나 맥을 사용하실 때도 화살표를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보이게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기능은 스와이프 제스처 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데요. 버튼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똑같은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밑에 영역이 사라졌어요. 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스처 모드를 사용할 때는 좌우 아래 어차피 제스처로 이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인데, 버튼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 이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숨기는 기능을 뺀 것 같습니다. 자, 멀티태스킹 하는 장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터넷 브라우징 하나 열어놓고요. 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검색도 하고 싶다, 이쪽에다가 올려놓고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점 3개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게 로테이션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끌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얘를 길게 누르고 있어 보세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왼쪽에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으로는 이제 뭔가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전에 영상에서 PC 모드와 모바일 모드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상단으로 가서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설정해 놓은 빠른 옵션들이 보여요. 여기서 모바일을 눌러주시면 한결 좀 서칭이 수월하겠죠. 세부 창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정했다라고 하면 얘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즐겨찾기를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가 있어요. 어플 선택하듯이 나옵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플 3개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대화면이고 AMOLED의 디스플레이 품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빠릿빠릿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128기가 와이파이 기준 132만원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자, 132만원 지금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웬만한 노트북도 100만원이 넘어가면 꽤 고사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윈도우 PC는 좀 저렴한 가성비 모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리뷰를 해드렸듯이 거치대를 사용을 하시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붙여서 준 PC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어플을 사용한다고 하면 문서 작업도 거의 다 됩니다. 사용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자, 다음은 S8 플러스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128, 256만 출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512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램이 8기가, 12기가, 16기가로 나와 있고요. S8 울트라하고 S8 플러스까지는 삼성에서 봤을 때 똑같은 라인업을 구상해도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보셔도 돼요. 45W급 충전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AMOLED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를 조금 건드렸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모드로 들어가셔서 저는 선명한 화면을 쓰고 있고, 화이트 밸런스는 센터를 놨는데, 자, S8 플러스 같은 경우가 화면 특징이 녹색 빛을 약간 낮췄더니 화이트 밸런스가 좀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4인치도 상당히 대화면이에요. 지금 14.6인치를 보셨기 때문에 작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12.4인치도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스펙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상대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삼성 노트 이쪽으로 옮기고요. 아까처럼 같은 레이아웃으로 짜보는 거예요. 분명 조금 더 작기는 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불편하다, 못 쓰겠다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크다라는 느낌이지, 이런 식으로 12.4인치도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파워풀하고 빠릿빠릿합니다. 얘도 똑같은 스냅드래곤 8 젠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S8 플러스는 키보드 케이스라든지 프로텍티브 케이스라든지 이런 뷰 커버라든지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이전 세대하고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편리하냐? S7 플러스 때 출시했던 액세서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가성비로 액세서리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S8 일반 모델이에요.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거는 소개가 조금 어렵고요. 스펙을 보고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했던 경험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128기가는 8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고 256기가는 12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8000mAh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11인치대 제품이에요. 미패드 5하고 비슷한 크기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4.6인치, 12.4인치, 그리고 11인치가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11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태블릿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사이즈인 건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게 적당하기 때문에 한 군데 주특기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미니보다는 크기 때문에 휴대성에서도 약간 애매하고 12.4인치, 14.6인치보다는 또 작기 때문에 큰 화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또 약간 작아요. 가장 적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S8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성비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LCD를 탑재했다는 점도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장점이 되기도 해요. AMOLED가 들어가면 번인이 일어나요. 계속 똑같은 장면을 사용하다 보면 그 장면이 이대로 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LCD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 띄워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창을 본다거나 뭔가 정해진 레이아웃을 계속적으로 띄워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AMOLED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S8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슬림 키보드, 북커버, 스트랩 커버,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이 존재를 해요. 자, 이제 문제의
S7FE 모델이에요. 64기가 그리고 128기가 두 가지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제품이 S7 플러스고요. 왼손에 들려있는 제품이 S8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S7FE예요. 신 7패, 978라고 또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신 7패입니다. 뒷판에는 이런 충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지만 전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이 다르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외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연이죠? 이 친구의 이름은 S7F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팬 에디션이죠. 팬들이 원하는 기능만 쏙쏙 빼서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출시하고 나서 뒤통수를 아주 시게 쳤죠. 그래서 페이크 에디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F로 시작하는 그 욕을 섞어서 그런 이름이 별칭으로 붙기도 했었어요. 저도 사실 이 제품을 3개나 구매를 했었어요. 일반 LTE 모델 하나, 그리고 5G 모델 하나. 램이 탑재가 달랐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고 그렇게 2개를 샀었고요. 그 이후에 와이파이 모델이 출시를 하면서 와이파이 모델까지 구매를 해서 FE 모델을 총 3가지를 들고 있다가 와이파이 모델만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LTE 모델은 750G라는 AP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얘는 778G라는 AP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750G는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으로 만났을 때는 S9 정도의 수준이고요. 778G는 S10에서 20 사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칩셋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어떤가요? LTE 모델이 더 비싸요. LTE가 필요 없는 분들은 가성비로 와이파이를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삼성에서는 LTE 모델만 처음에 출시를 해서 더 안 좋은 칩셋을 보여줬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나온 모델이 앞에 제품을 산 사람들을 모두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해버린 거예요. 자, 팬들을 좀 우롱했다, 그리고 좀 뭔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LTE 모델은 진짜 핫딜이었을 땐 30만원 중후반까지 딜이 나왔다고 하고요. 와이파이 모델 같은 경우는 40만원 중반 정도까지 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12.4인치 대화면을 탑재한 채로 필기가 가능하고 멀티태스킹도 가능한 제품이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중고가가 오히려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핫딜이 나오고, LTE 모델은 지금 또 단종이 됐거든요. 와이파이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TE가 필요한 분들은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걸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 출고가를 따졌을 때는 70만원, 80만원 정도에 팔리는 제품인데 지문인식이 빠지고 삼성 패스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LTE 모델은 확실히 조금 더 버벅이긴 했어요. 750G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한 거죠. 778G만 돼도 확실히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멀티태스킹을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먼저 띄우고요. 노트를 오른쪽에 띄웠어요. 살짝 버벅임이 한 번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빠르게 되는지 그런 테스트도 같이 한번 해봐야겠죠? 영상이 돌아가고 있고요. 검색을 해놓고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아주 약간씩 딜레이가 보이기는 합니다. 얘만 눌렀을 때 한 번에 얼마나 빨리 뜨는지 볼게요. 뜨고 있니? 추가적인 스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듀얼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그냥 감상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그렇게 안 좋은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 뭐야, 좀 차이가 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일단 화면 밝기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OLED와 LCD의 차이. 얘가 그리고 시야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이 LCD 패널 자체가. 그래서 필기를 하려고 샀는데 이렇게 살짝 옆으로 봤을 때 시야각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화면상 우측 아래가 S7 플러스고요, 왼쪽 아래가 S8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 위가 S7 FE 신 7패, 그러니까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왼쪽 위가 S8 울트라입니다. 4가지 모델을 가지고 멀티태스킹 3가지 조합을 다 짜놨어요. 동시에 눌렀을 때 속도 차이가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S7 FE하고 S7 플러스 2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속도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 차이보다 저는 지금 여기서 보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어두워요. OLED 제품 3개하고 LCD 제품 하나. 근데 그 LCD도 품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제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불이 꺼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실히 좀 어둡습니다. S8 플러스하고 S7 FE하고 또 해볼게요. 아, 이번에는 안 뜨나? 할 때쯤 뜨네요. S8 플러스하고 S7 플러스하고 해볼게요. 좀 차이는 나요. 따닥 하면서 올라오지만 답답해서 못 쓰겠다 정도는 아닙니다. S8 플러스하고 S8 울트라 같은 칩셋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둘, 셋.
미세한 차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오차범위 이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제품과 가장 느린 제품을 테스트 해볼게요. S8 울트라하고 S7 FE예요. 이 S7 FE 같은 경우가 동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를 때가 있고 늦을 때가 있어요. 화면 크기를 제가 아이패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4 용지 사이즈 4:3에 가까운 아이패드와 16:9에 가까운 비율인 16:10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의 화면 비율 차이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S7 FE 같은 경우는 120Hz를 빼놨어요. 이전에 S20 FE라는 휴대폰이 나왔었죠. 핸드폰 라인업에서는 그 FE가 그때도 조금 욕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120Hz는 넣어주는 등 팬 에디션이라는 이름에 좀 헷갈리지만 맞는 것 같다. 결국은 설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확실히 팬 에디션은 아니에요. 모두가 좋아하는 120Hz를 쏙 뺐고요. 쿼드 스피커도 쏙 뺐고요. 필요한 기능은 다 빼고 굳이라는 것들만 남겨져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영상 플레이 같은 경우도 4K 30프레임만 지원을 합니다. 97패, 신칠패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품이 더 있어요. S6 라이트, 애식라라고 불리는 그 모델인데요. 2022년에 AP를 바꿔서 리뉴얼된 채로 재출시를 했어요. 기존에는 엑시노스 9 시리즈를 탑재한 채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2022년에 스냅드래곤 720G를 탑재해서 재출시를 한 거예요. 이것도 라이트 모델인데 S펜을 지원하는 10인치대 태블릿, 가성비 태블릿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찾고 있다 보니까 AP만 바꿔서 출시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하지만 지금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해요. 지금도 이 가격을 제가 살펴보니까 40만원 중반에서 60만원 초반까지 제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주고 지금 S6 라이트를 산다? 저는 사실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A라인입니다. 삼성에서 가성비 제품에 붙이는 라인업 이름이죠. A8. 이 친구는 2022년 1월에 출시를 한 제품이에요. LTE 모델과 와이파이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처음에 출시를 할 때는 SKT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출시를 했고요. 64기가의 저장 장치와 4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어요. 자, 3기가 램이 아니고 4기가 램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AP에 있어요. 칭화유니의 T618이라는 칩셋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백도어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장이 좀 불안한 거예요. AP는 그래도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 놓고 제조만 중국에서 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정말 저렴한 칩셋을 넣어놨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불안하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는 디스플레이예요. 야, 이게 푸르딩딩하고 화이트 밸런스도 안 맞고 태블릿은 영상을 보는 게 주 용도인데 디스플레이가 이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30만원대 중반을 달고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30만원대 중반이면 지금 사실 가성비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Y700이라는 제품은 진짜 퍼포먼스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8인치대 제품과 10.5인치 제품을 비교한다라는 게 좀 체급이 맞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냥 가격만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만원이라는 걸로 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런 제품을 출시할 때 조금 더 가격에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밝기가 최대 밝기예요. 디스플레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너무 낮춰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최대 밝기예요. 근데 또 이것만 사용을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좋은 제품을 쓰다가 역체감을 하면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만 계속 쓴다고 하면 또 나름 괜찮다. 그리고 이 친구가 놀랍게도 쿼드 스피커를 달고 있어요. 음질은 뭐 좀 기대하시면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 스피커를 4개 달고 있다는 게 조금 저는 놀라웠어요. S7 FE 같은 경우도 듀얼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데 A8이 쿼드를?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S7 FE하고 아래쪽이 A8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화면 밝기도 얘도 사실은 시야각이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볼 때하고 카메라로 담기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색감은 제대로 나온다. 하지만 얘는 색감이 좀 푸르딩딩하다. 그래서 얘를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좀 시리다 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영상용으로 추천을 하기가 이래서 좀 애매해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영상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브라우징을 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 얘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인터넷 브라우징이 열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좀 제대로 된 게 들어갔다면 35만원 정도의 삼성 AS를 받을 수 있고 10인치대 태블릿이면서 이 정도의 빠릿함을 가지고 있다. 저는 추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북커버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뭐 품질이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치도 2단계로 할 수가 있고요. 삼성이 보면 이런 북커버는 정말 좀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보관도 가능하고요. 제가 A8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하나는 추후에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구매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편안하게 보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색온도를 가장 끝까지 둘 다 올렸을 때 왼쪽에 있는 제품이 훨씬 노래요. 단순한 시기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탑재된 LCD가 달라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저는 그냥 완전히 다른 제품 같아요. 태블릿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충전 속도입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커봤자 5000mAh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태블릿은 적어도 7000, 많으면 10,000 이상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낮으면 빨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일반 고속 충전, 녹색 애니메이션이 뜨고 15W급으로 충전이 되고 있네요. 25W급 색깔이 바뀌었어요. 초고속 충전이 시작됨이라고 뜹니다. 45W급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고속 충전 2.0이 시작됨이라고 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80% 이상, 90%에 가깝기 때문에 45W급이 당장 나오고 있진 않지만 초고속 충전 2.0을 지원한다는 건 0%에서 20% 정도까지 갈 때 충전 속도가 필요할 때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이에요. 삼성의 가장 저가 라인업 A7 라이트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벌써 2번 리뷰를 했어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개봉기 및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 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HD 화질을 지원한다 라고 해서 넷플릭스 HD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영상이 세 번째 등장을 하는데요. 아직도 이 제품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거죠. 근데 또 사놓고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정말 느리거든요. A8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이유가 사실은 얘 때문이에요. 한참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10만원 언더에 아마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얘도 출고가가 3만원 이상 오르면서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를 해도 10만원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A7 라이트가 탑재하고 있는 AP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P22T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폰으로 치면 S5 수준, 그 정도로 오래된 칩셋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려요. 인터넷을 누르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스크롤을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브라우징 네이버로 들어가서요. 느려요. 웹 브라우징용으로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속이 터질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을 플레이해서 그 플레이되는 영상을 쭉 보는 거라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에서 내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화질이 올라오는지 볼게요. 지금은 약간 별로예요. 플레이가 되는 상태에서 버벅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면이 좀 어둡고 퀄리티가 막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영상 시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A8보다는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미디어텍 AP를 탑재하고 있고요.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동성을 요하시는 분들, 그런데 영상만 그냥 간혹 볼 거야, 좀 느려도 인터넷이 되면 돼, 그리고 얘는 LTE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통신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오늘은 갤럭시 탭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경험했던 꿀팁들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